안녕하세요. 토닥토닥 힐링수다로 행복을 전하는 오행자 강사입니다. 한 주가 정말 빠르게 지나갔죠. 그리고 나서 요즘 날씨 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스하고 되게 편안함을 주더라고요. 오늘도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다에 초대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하고는 또 오랜 인연도 있었고 또 저희 가족 동맹을 맺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가족 동맹 하면 뭘까라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혼자 이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피를 나눈 가족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나눈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하고 귀하게 인연을 맺어온 언니들과 또 언니들의 남편들을 오빠로 모시면서 가족 동맹을 맺었는데 제일 큰 언니예요. 그래서 언니를 오늘 모셨어요. 자, 우리 차정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가족동맹의 큰언니 차정은입니다. 네, 우리 차정은 선생님은 저하고 이제 가족동맹을 맺었다는 이유로 정말 저를 많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제가 출판기념회 할 때는 또 가족동맹 대표로 나와서 축사도 해주고 이러셨는데요. 그래도 저하고 가족동맹 인연을 맺으니 괜찮으시죠? 네. 잘했다는 생각이 현재까지는 드십니까? 잘했고요. 네. 행복합니다. 이런 동생이 있다는 거 자체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동생을 두다 보니까 오늘은 언니가 출연을 좀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출연을 했는데요. 오늘은 그 차정은 선생님하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 엄마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차정은 선생님은 어떠세요? 엄마 하면? 엄마 하면 아쉽고 좀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그쵸. 아쉽고 안타깝고. 지금 엄마 돌아가셨죠? 네,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고아예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는 한 20년이 훌쩍 넘었고요. 엄마 돌아가신 지도 이제 한 3년, 4년째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가끔 힘들 때마다 엄마가 생각이 나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뭐 강의를 하고 하면서 보면은, 근데 엄마 하면은 미움의 대상, 원망의 대상, 또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움이기도 하지만 또 원망, 서운함 이런 걸로 상처를 안고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우리 딸을 가만히 보면 우리 딸은 저한테 애증이에요. 엄마가 막 좋으면서도 엄마가 미운 게 많거든요. 우리 차정은 선생님도 딸도 있으시잖아요. 네, 있어요. 딸도 있고 내가 딸이기도 하고 네. 엄마가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엄마한테 느꼈던 저에 대한 엄마가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하고 내가 우리 딸에게 주는 마음이 같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지금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들어져요.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그렇구나. 네, 못 느꼈던 그런 마음들이 지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자식일 수밖에 없구나. 딸일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 딸한테는 나는 어쩔 수 없는 엄마구나.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자식은 엄마의 마음을 절대 헤아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가 돼 보니까 이제 우리 엄마도 이러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좀. 예,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나이를 먹으니까 또 딸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고 보니까 그때 엄마도 나같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안타깝고 좀 그래요.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안하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엄마한테 섭섭할 때 있었을 것 같아요. 언제 가장 섭섭했어요? 있었어요. 엄마한테 섭섭한 게 없다면 또 맞아요. 그죠? 아니죠. 저희는 이제 딸이 7의 아들 하나예요. 오, 딸이 7이나 돼요? 근데 칠공주인데 이제 위로 딸이 7이고 막내가 이제 아들이에요. 와. 엄마가
아들을 얼마나 낳고 싶어 하셨을까. 저희 사실 막내 낳았을 때 동네에서 네. 이웃집 그 아줌마들이 울었어요. 제 어린 기억에는 막 그 저희보다도 저는 어려서 잘 모르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막 울고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엄마가 딸이 7이고 아들 하나니까 그 아들에 대한 그 마음, 애착, 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도 크셨어요. 상상이 가요. 예를 들어 오주 가면 동네 아줌마들이 네. 내가 난 것도 아닌데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릴 만큼이었으면 그 엄마의 그런 고통, 아들을 못 낳았다는 그걸로 인해서는 엄마에 대한 자책감 주변에서 많이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딸 7이 그 아들한테 많이 치이지 않았을까. 몇째 딸이세요? 저는 5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자라면서 아들과 딸의 차별 대우를 받는 거를 이제 경험을 했죠. 근데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딸이니까 또 아들이니까 그리고 동생이니까 저런 혜택을 받는구나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점점 크면서 엄마가 나에게 사랑을 안 주셨구나. 딸이기 때문에 사랑을 덜 주셨구나.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없었구나. 이게 이제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 느꼈던 게 언제예요? 이런 마음이 이제 처음 느꼈던 거는 제가 결혼하고 나서요.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제 자식을 낳고 키우고 또 결혼하고 나서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니까 그 엄마가 나한테 관심이 많지 않구나. 또 엄마가 아들보다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쵸. 우리는 힘들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내 편인지를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힘들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어쩌면 엄마, 내 가족. 그래서 당연히 내 가족들이 도와주고 좀 힘이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엄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면 어떻게 오빠가 나한테 이럴 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마는 저한테 많이 이렇게 의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저를 대놓고 뭐 미워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많은 딸 중에 그래도 나를 많이 의지하고 나를 착한 딸이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내가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그럼 엄마가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이렇게 좀 도와주시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사실 그런 거는 나의 기대일 뿐이고 엄마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서 굉장히 서운하고 아주 그때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엄마하고 푸셨어요? 아니면? 엄마하고는 이제 가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뭐 내가 이렇게 서운했다 하는 거를 말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않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그 마더와이즈라는 교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때 이제 내가 마음에 서운했던 것, 또 엄마에게 하지 못했던 또 서운한 것도 많았지만 미안한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들을 정말 풀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엄마하고 1대1로 뭐 이렇게 직접 하지 못했는데 그게 사실은 아쉬워요. 살아계셨을 때 엄마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엄마 나 그때 이렇게 서운했어. 이러면서 얘기도 하고, 또 엄마는 나한테 서운한 것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냥 착한 딸만은 아니었을 텐데 엄마가 나한테 서운했던 거를 좀 들어보고 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좀 아쉽고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좀 상상이 가요. 왜냐면 딸 7을 낳고 아들을 낳았으면 엄마는, 딸들은 어렸을 때는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아들한테 집중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딸 7은 나름대로 또 상처가 보이지 않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상처가 있다는 거를 저는 잘 몰랐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언니 동생들하고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어요. 친정 친구들하고 자매들이 가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어요. 언니들도 그렇고 동생도 그렇고 동생들도 나름대로 엄마에 대한 상처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얘기를 표현을 안 하고 살았던 것 뿐이지 그렇죠. 다 나름대로 상처가 있다는 걸 거기서 알았어요. 제주도 여행 가서. 가장 상처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였던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이제 그 상처가 사실은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거 그런 거 부모님이 많이 가르침 그러니까 학교 보내지 않은 거 이런 거 또 이제 제 바로 밑에 6째 동생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엄마한테 인정받은 딸이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좋았던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동생한테도 그렇고 언니들한테.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좀 착한 딸이라 그러는 거는 말 잘 듣고 그 당시에 말 잘 듣고 또 순종적이고 이런 딸이 이제 착한 딸이라고 부모님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 잘하고. 그러니까 저는 잘하면서 이렇게 크게 속 썩인 건 없는데 이제 순종적인 딸이다 보니까 말 잘 듣는 딸, 착한 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동생들이 저한테 착한 딸이라고 언니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들었을 때 동생들이 상처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어요. 저는 그냥 그게 좋고 이런 걸 떠나서 나는 그냥 착한 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에 동생들이 상처를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맞아요.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가 동생들한테 그 마음을 진작 알았다면 좀 동생들한테 더 잘해주고 좀 풀어줬을 텐데 그걸 못해줘서 미안했어요. 그랬구나. 저는요 이제 이렇게 엄마 하면은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되게 잔정이 없다. 속정은 있는데 표현을 되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그 고등학교 때부터 떨어져서 자취를 했으니까 그러다가 명절 때 같은데 집에 가잖아요. 그럼 우리 옆집은 그러거든요. 옆집의 아줌마는 자식들이 오잖아요. 아이고 내 새끼 왔는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저희 엄마는 제가 부엌에서 엄마 불 떼고 있을 때 그때는 시골에 불 떼니까 엄마 나 왔어 라고 얘기하면 그때 우리 엄마 왔냐? 이게 땡이에요. 그런 것들이 되게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엄마가 저를 39에 낳으셨으니까 되게 그 결혼을 하고도 엄마한테 대한 기대가 별로 없었어요. 대신 언니가 좀 나한테 친정엄마 역할을 해주길 바랬는데 저도 엄마한테 정말 상처를 받았던 게 제가 이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애들하고 한 1년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나와서 속상해서 엄마한테 전화로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엄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네가 네 새끼 두고 나왔으면 네가 네 새끼 버린 거라고. 저는 그 말에 진짜 상처가 돼서 몇 년을 우리 엄마를 괴롭혔어요. 술만 먹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른 사람이 다 나보고 뭐라 해도 엄마는 나한테 안 그래야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는 그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정말 하면서 몇 년을 엄마를 아예 안 봤거든요. 저도 비슷한 상처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IMF 때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많이 어려웠거든요. 사실 단칸방에 어머니 모시고 5식구가 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이런 상황에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엄마는 사실 속상하셨겠죠. 그쵸. 속은 상하셨지. 네,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저는 그래도 늘 나를 착한 딸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엄마한테 이제 봉급을 갖다 주고 이랬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언니들이 돈 벌어서 뭐 동생 공부 가르치듯이 제가 직장 생활에서 엄마에게 이제 봉급 갖다 드리고 그러면 엄마가 이제 그걸 모으고 이제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저 이렇게 힘들 때 엄마가 그래도 제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내가 저한테 너 이혼하고 오라고 그렇게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자식 두고 오기를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해. 너도 살아야 되니까 너 두고 나 잘했어 이렇게 말해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엄마가 편 들어주셨네.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는 애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식 두고 혼자 오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전이에요. 이제 너 혼자 직장 생활하면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혼하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에 사실은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가 어떻게 이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을까? 저는 살아보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인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랬구나.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살면 좋은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지. 엄마는 그때 우리 차장 선생님이 엄마한테 바라는 그거지 않았을까요? 엄마가 그래 너 정말 많이 힘들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 이렇게 딱 통장으로 넣어줄 테니까 힘내고 살아라. 이래주길 바란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큰 건 안 바랬어도 엄마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쌀이라도 이렇게 주면서 너 힘든데 먹고는 살아야지 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도움을 주시리라는 기대는 했었겠죠. 기대도 했었고 했는데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이제 너무 속이 상해서 몇 년 동안 친정에 가지를 않았어요. 명절에도 안 가고 저희 남편도 물론 이제 못 갔죠. 그치. 선생님은 안 가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몇 년 동안 엄마랑 이제 왕래도 안 하고 이러면서 살았어요. 엄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이 만약에 바뀌었다면 지금 선생님 딸 있잖아요. 네. 그 딸이 선생님 상황이고 엄마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속상하겠죠. 속상하고 그렇지만 애들 두고 나와라 너 혼자 뭐 이혼해라 소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소리는 못하고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아이들을 두고 나와라 이혼해라 이런 소리는 우린 좀 반대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힘들 때 그 어떠한 답을 주지는 못해요. 해결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냥 내 마음 좀 알아주는 것.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맞아요. 네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오죽하면 네가 그랬겠니라고 그냥 인정해 주시면 그리고 공감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엄마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벌써 보통 사람들은 그 상대가 말하는 입장보다는 내 경험으로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엄마도 너 그러려면 그냥 나와 너 직장생활하고 하면 너 사는 거 뭐 걱정이야. 그렇죠. 엄마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거고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이제 돌아보면 엄마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이해를 하는 게 저희 엄마는 7살 땐가 고아가 되셨다 그랬거든요. 이모하고 둘이서 그 사촌 작은 외갓집에 얹혀 살다가 이모 시집갈 때 엄마는 식모살이를 가고 그래서 식모살이 하다가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을 오고 이랬으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엄마의 삶을 돌아보면 엄마는 내가 자식을 두고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전후 사정은 전혀 생각 안 해요. 그것 자체 하나만 놓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엄마도 그냥 온전히 다른 생각 안 하고 내 딸 생각만 한 거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하고 남편이랑 그래도 잘 살고 싶고 엄마가 좀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엄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서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사실 이제 딸을 고생시키니까 사위가 이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사위에 대해서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사실 열심히 살았어요. 둘이서 그렇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이제 가족들이 봤잖아요. 네, 엄마도 맞아요. 지켜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인정이 된 거죠. 그래서 사위도 정말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잘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또 제 모습도 부모님한테 떳떳하고 부모님도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딸들에게는 마음의 표현을 안 하셨는데 사실 저한테는 한 몇 번의 마음의 표현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 얘기하면 우리 언니 동생들이 폭로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알뜰하셔가지고 차곡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저희 엄마가 이제 모아서 아버지가 이제 사업하다 어렵고 빚을 지고 이랬을 때 엄마가 갚고 또 집도 장만하시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돈이 좀 있으셔요. 그런데 그걸 아들을 위해서는 쓰시지만 딸들을 위해서 딸한테는 사실 인색하셨어요. 그런 게 사실 딸 입장에서는 이렇게 힘들 때도 있지만 힘들지 않더라도 엄마가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많은 건 아니어도 그게 조금은 이제 위로가 됐을 텐데 엄마가 그러지 않았는데 저한테는 이게 저희 아들이 대학교 입학할 때 등록금에 보태라고 1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요 얘기는 사실 언니들한테는 못했어요. 그랬구나. 그랬고 또 한 번은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엄마가 이제 이렇게 폐물 같은 거 반지 이런 거를 이렇게 모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왜 모으셨냐면 이제 아들 며느리 준다고. 뭐 이렇게 뭐 있으면 저희 딸들한테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갑이나 뭐 이제 아니면 칠순이 되셨을 때 뭐 갖고 싶어 그러면 반지 갖고 싶다 뭐 닷돈짜리 10돈짜리 이러셔요. 그러면 딸들은 이제 이렇게 모아서 해드려요. 그러면 엄마 이거 끼다가 이제 제가 그랬어요. 엄마 이거 잘 끼다가 나중에 큰언니 주고 줘. 그러면 엄마가 왜 큰언니를 주냐고 며느리 준다고 이러셔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러신 분이에요. 아들 며느리밖에 몰라요. 아니 이해는 돼요. 딸 7을 낳고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저기 오빠 부도 나고 힘들었을 때 만약에 아들이 그랬다면 집 팔아서 주셨겠죠? 그럼요. 하셨죠. 엄마는 뭘 못하시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거북이 모양의 반지 닷돈짜리가 있으셨는가. 근데 저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그 반지를 저한테 그 반지도 이제 옛날 노인들은 종이에다 이렇게 싸잖아요. 그 휴지에다 막 이렇게 싼 거를 하나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거기에 반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 반지를 저를 주신 거예요. 내가 이제 줄 거는 없고 이거 너 가지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갖고 있다 엄마 며느리 줘. 그 말에 진심은 아니었대. 엄마 며느리 좋아하잖아. 엄마 좋아하는 며느리 그랬어요. 제가 그거였잖아. 내가 정말 힘들고 필요할 때는 엄마가 외면하고 그렇지. 정말 쌀 한 톨 보태주지 않으시다가 이제 그걸 주신다니까 저도 좀 감정이 그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엄마 이거 그냥 며느리 주집에 날죠 그랬더니 그냥 너
가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참 받았어요. 받고선 이제 언니들한테 받았는데 우리 나중에 한 돈씩 반치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언니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언니들이나 동생들은 전혀 엄마한테 그 마음의 표현을 받은 게 없어서 제가 미안하죠. 아직도 그 반지는 제가 그 엄마가 주신 그대로 하얀 휴지에 싼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도 착한 딸이라는 것 엄마가 인정하니까 또 그 마음을 그렇게 또 스님한테 표현을 했네요. 네. 아마 엄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울컥 엄마 생각이 사실은 막 나요. 그래서 엄마한테 되게 몇 년 동안 안 보고 근데 제가 어르신들 강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를 안 보고 엄마가 미운데 강의를 하고 딱 돌아서면서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지기 엄마한테도 제대로 못하는 년이 무슨 다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엄마한테 전화를 한 번씩 하기 시작하고 엄마 돌아가시기 1년 전에는 매일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엄마하고 이제 화해를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선생님이 엄마한테 그런 크게 미워하는 감정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엄마한테 섭섭한 미움이 있어도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너무 착해가지고 그걸 표현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그 딸들이요, 우리 스님 집의 딸들은 대체적으로 다 마음이 선하신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아들한테 대한 그런 집중적인 엄마의 그런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엄마는 원래 그러니까 다 그러고 사나보다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한 딸들이죠. 착한 딸들인데 이제 저희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는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아버지가 10년 넘게 그 뇌졸중에 오셔가지고 그 병수발을 엄마 혼자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저희가 이제 한 1년만 더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안 좋으셨는데 3년 정도 사시다 가시면서 2년을 요양원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마음에 걸려요. 요양원에.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게 딸이 7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엄마가 모시지 못했다는 거. 이제 저도 바쁘다는 핑계 대고 엄마를 모시지 못했고 다들 이제 바쁘잖아요. 사실 모신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언니들이나 큰언니가 이제 좀 모셨어요. 몇 달 모시고 이랬는데 엄마는 어느 한 곳에 오래 계시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들 집에 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놈의 아들. 네, 그래서 딸 집에는 오래 있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시면은 또 아들 집에 가고 싶어 하시고 이랬는데 엄마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이제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엄마를 모시지 못한 거. 며칠은 왔다 가셨지만 한 달간이라도 엄마를 바쁘다는 핑계대고 모시지 못한 게 가장 마음에 걸리고 죄송하고 그래요. 사실 그때 당시에는 바빴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바쁜 쓸 때를 바쁘지 않게 할 수도 있었고 그렇죠, 또 바쁜 그렇죠. 중에도 모실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많이 자책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제 돌아가실 때도 요양원에서 아프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 그런 것들이 가장 마음에 걸려요. 그렇구나. 맞아요. 보내고 나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엄마가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좀 속상했던 게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저희도 7남매거든요. 근데 제가 6째인데 동생이 또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고 그러는 그 과정 속에서 되게 많이 힘들고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엄마가 이 꼴 안 보고 갔으니 다행이다 하면서도 그때 제일 엄마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니나 동생들도 우리 집에 와서 계셔야 했는데도 엄마가 안 가셔요. 안 가시고 이제 저희 집에도 며칠 계셨지만 이제 그 돌아가서 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나를 착한 딸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나는 착한 딸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착한 딸이라면 엄마가 요양원에 계실 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얘기 나누고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했고 또 집에 모시지도 못했고 이래서 참 나는 착한 딸이 아니라는 생각 자책이 많이 들어요. 아마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옆에 계실 때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딱 떠나고 나면 빈 자리를 느낄 때 그때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착한 딸이어서 참 다행이지 않았나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보니까 그래도 엄마가 많이 의지하셨고 착한 딸이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 엄마 마음에는 그런 거 있으셨을 것 같아요. 딸 집에 오래 못 있는 거는 내가 아들 하나 낳아서 그 아들한테 온 정성을 쏟았고 그런데 딸들한테 있으면 좀 미안함도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집에 있고 싶었고 근데 아들은 그걸 또 다 알까요? 그런 엄마의 마음을. 저희 그 동생도 처음에는 좀 엄마로부터 받는 그 사랑이 혼자 다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 했다는 거를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누나들은 너가 사랑을 독차지했다. 그렇지. 그리고 엄마가 모든 걸 너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름대로 또 동생도 마음이 그 부담감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만 바라보는 거에 그렇지. 대해서 맞아요. 많이 큰 부담감을 갖고 있었고 그걸 이제 표현을 못했잖아요. 누나들이다 보니까 그렇지. 그런 걸 알았을 때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누나들이 너도 이런 힘든 적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해하게 되고 또 동생이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동생이 그래서 자기가 그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누나들한테 잘해요. 그 마음을 갖고 있고 누나들한테 할 수 있는 한 잘하려고 하고 또 가장 이제 자기로 인해서 많이 혜택을 못 받은 바로 위에 일곱째 일곱째. 그 누나에 대해서도 애틋한 마음을 갖고 있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집안이 선천적으로 다 착한 것 같아요. 보통 아들들이 그런 대접을 받았어도 그런 사랑을 받았어도 내가 뭐 원했던 거야? 엄마가 이렇게 해준 거지? 누나도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어? 라고 이렇게 또 항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는데 그래도 그 누나들의 마음도 본인도 그렇게 부담스러웠지만 서로 그래서 어쩌면 서로 조금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하면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도 들더라고요. 만약에 딸이 7인데 누구 한다고 부모님이 해도 분명히 나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저 동생한테는 저렇게 하는데 언니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오직 엄마는 이제 아들에게 집중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자매들이 만나면 엄마가 지금도 이제 그 저희가 잘 지내는 게 동생을 중심으로 해서 동생에게 이렇게 사랑을 주셔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들이 동생에 대한 마음도 안타까운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잘 지낼 수 있게끔 동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엄마가 하지 않았나 그런 또 긍정적인 생각을 역시 착하십니다. 근데 이제 딸도 있고 아들도 있잖아요. 그런 엄마의 차별을 알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어떠세요? 딸하고 아들하고 차별하십니까? 저는 안 하는데 본인들은 한다고 느끼는데 저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딸 같은 경우는 엄마도 할머니처럼 오빠 그리고 저희 조카들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모들도 할머니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카들도 알잖아요. 할머니가 어떤지. 그러면 이모들도 똑같아 할머니랑 아들밖에 몰라 이럴 때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은연중에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하는데 어느 날 보면 내가 똑같이 엄마처럼 살고 그렇더라고요. 있는 모습, 아니면 우리 딸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느 순간 딸한테서 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가 그런 것들을 아는 거죠. 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이런 게 많이 섭섭했지, 이런 게 많이 속상했지. 그래서 또 입장 바꿔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다 보면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오늘 우리 차정은 선생님하고 나눈 엄마의 이야기들이 또 나는 우리 엄마하고 어떻지?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랬는데 그래도 그 정도면은 우리 시청자님들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면 뭐 엄마가 잘해주셨네. 우리 엄마는 나한테 이랬거든? 이래가면서 더 많은 그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을 항변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구나, 나는 우리 엄마가 참 나한테 잘해줬구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엄마가 돼보기도 하고 또 딸이 돼보기도 하고 아들과 딸의 차별도 느껴보고 이렇게 이제 엄마를 또 그러고 보냈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 엄마에게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 등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그 엄마에게 받은 것이 상처로 돼서 제가 살아가는데 힘들게 살고 이랬었는데, 내가 엄마가 되고 또 딸의 입장, 엄마의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엄마라고 불러주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정엄마한테 엄마라고 불러줬을 때 우리 엄마도 행복했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상처를 준 엄마이지만 저도 엄마에게 상처를 줬을 것이고, 또 엄마는 저로 인해서 행복한 또 엄마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행복한 그러한 마음이라면 그 모든 게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로서 행복합니다. 그러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 차정은 선생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행복한 딸, 행복한 엄마가 아닐까. 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저도 딸하고 아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좀 달라요. 왜? 우리 아들은 한때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의 역할을 좀 잘하고 있고, 우리 딸은 아직도 엄마를 필요로 하고 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라는 이름이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엄마, 우리 딸은 나 엄마 사표 낼 거야 막 이런 표현을 저는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견뎌보고 또 경험해보고 이랬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런 아픔들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고, 예전에 제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픈 만큼 성장하고 또 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아픔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 말 진짜 싫어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구나. 그런 부모를 만나서 그런 자식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잘 견뎌냈을 때 내가 또 엄마가 되고 누군가의 꿈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역할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회에
또 내 가정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토닥토닥 힐링수다는 세상에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너에서 엄마의 이야기 한번 나눠봤거든요. 어떠셨나요? 그래도 엄마 하면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서로 그 느낌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이런 마음을 나누는 그런 가족이 되어가는 우리 토닥토닥 힐링수다 가족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 차정원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 다 일주일 후에 또 다른 만남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